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 떠나는 코인 원정대 인사드립니다. 코인 원정대. 시시각각 변하는 코인 시장 동향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시장의 이슈들을 콕콕 집어서 전달해드리는 코인 원정대의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매년 4분기에 큰 상승을 보여왔던 비트코인, 현재 가격이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날 한때 64,000달러를 상회했었던 가격이 또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 지표를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입니다. 미국 9월 CPI 발표와 지정학적 긴장 등이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지금, 이 코인을 이끄는 거시 경제 흐름 혼자 알아보기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코인 원정대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새 단장을 마친 우리 코인 원정대, 이 시간이 기다려지는 이유죠. 한치 앞도 모를 코인 시장, 시장의 동향을 실시간 차트와 각종 정보들로 알아봅니다. 많은 투자자들의 길라잡이, 오늘은 코인 길잡이, 리트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코인 길잡이 리트입니다. 네, 변동성이 아무래도 너무 큰 시장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종목을 좀 들어가 봐야 될까 하는 고민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곳,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안에서는 팀코스만의 특별한 지표를 활용해서 진입 가격부터 고급 정보들, 이슈들 가장 빠르게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리트 전문가님께서도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 자랑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희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에서는 오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1일 시황을 남겨드리고 있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동안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시황을 남겨드린 관점 이후에 이제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황 이후에도 뭐 앞으로 단기 방향성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아니면 무슨 패턴 등장 중이다 같은 것들을 이제 실시간 브리핑으로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팀 코스에 이제 매매 기법, 신호등 지표를 포함을 해가지고 신호등 지표에 매수 신호라든가 매도 신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할 때마다 시그널들을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신호등 지표랑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종이 비행기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문의만 해주시면은 무료로 배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럼 신호등 지표가 이제 얼만큼 매매를 할 때 도움이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혹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7월부터 원정 성과를 이제 준비를 해 왔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이제 7월부터 원정 성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7월에는 총수익률 85.71%, 총수익률 310.13%를 기록을 하였고요. 8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수익률 86.84%, 총수익률 205.15%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수익률 86.49%, 총수익률 200.87%를 기록을 하였고요.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사무실 이전 문제 때문에 플러스 이제 휴일들이 많았어가지고 지금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하진 못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종이비행기 방에 이제 간략한 시황 같은 경우에도 남겨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제 완료가 돼가지고 아마 내일 오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시황이라든가 실시간 브리핑 같은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수익 및 이제 도움을 얻어가시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도 같이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바로 팀코스의 종이비행기방으로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지금 이렇게 사무실을 이전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코인 고민들 모두 들어주고 계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러 가야겠죠. 가격 화면으로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3%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452만 4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입니다. 1.56% 하락하고 있네요. 329만 2천 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리플입니다. 1.24%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716원의 가격입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함께 보시죠. 폴리스웜 18.15%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4.41원의 가격 만들어주고 있고요. 뒤쫓고 있는 루미웨이브 14.6% 상승해서 33.68원.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9.02% 상승하고 있네요. 34.55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알케미페이 7.96% 상승해서 28.76원, 오브스 7.94% 상승하고 있네요. 47.57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락률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페페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8.45% 하락해서 0.013원의 가격입니다. 시빅 7.94% 하락해서 232원, 빅타임 6.92% 하락하고 있습니다. 148원의 가격입니다. 아캄 6.81% 하락해서 1,916원, 인젝티브 6.52% 하락해서 26,650원의 가격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도 함께 보시죠. 오브스와 루미웨이브 강한 상승세 그래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브스 7.94% 상승하고 있고 루미웨이브 14.22%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이겐레이어 3.49%, 폴리스웜 18.1% 상승세 보이고 있고 월드코인 1.48%, 이더리움 1.61%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을 정확하게 읽어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부터 함께 살펴봐야겠죠. 다가오는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와 지정학적 긴장이 비트코인의 가격 방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부 경기 부양책에 따른 중국 증시의 이 폭등으로 비트코인 오히려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에 대규모 경기 부양에 나섰죠. 중국 경제 성장률 5% 이 달성을 위해서 방안으로 지급 준비율 0.5%포인트 인하를 발표해 줬습니다. 가파르고 또 급격하게 상승하는 중국 증시이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약보합세를 이어가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여기서 자금이 중국 증시로 또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비트코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미국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큰 악재로 적용을 할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었던 게 네, 왜 이렇게 자꾸 즐거우세요?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네, 너무 즐거우신데요? 아니, 일단 그럴 만한 악재로서 작용을 할 만한 게 일단 중동 관련 이슈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또 이번에 중국 증시가 올라간다면은 암호화폐에서 이제 안전자산으로 조금 가격이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를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네. 말은 아닌데 오히려 반대로 이제 중국 자본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와주게 된다면은 그땐 또 굉장히 큰 호재로서 작용이 가능하겠죠. 네. 일단 지금 당장의 문제로서는 아니지만 일단 지금 비트코인의 시장이 나쁘지가 않아요. 뭐 차트로서는 좀 이따가 살펴볼 얘기이긴 하지만 네. 지금 관점에서 차트의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도미넌스도 같이 올라가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직까지 뭐 자금이 대규모로 빠져나갈 흐름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움직였을 때 혹은 이제 비트코인의 악재가 등장을 해준다면은 말씀하셨던 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굉장히 큰 악재로 나와준다거나 네. 라는 악재가 동반이 되어야 되는데 고용지분 지표가 좋기 때문에 물가지수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래요? 아마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쪽으로 혹은 크게 하회하는 쪽으로 이런 호재든 악재든 굉장히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수치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고용 부문도 안정화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물가 지수도 조금 안정화된 지표 쪽으로 발표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그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요하겠죠. 도미넌스의 가격이 큰 폭으로 빠져준다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쪽으로 진행이 될지를 차트를 한번 보면서 두 설명을 가지 드려보도록 방향으로. 할게요. 네. 현재 차트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비트코인 달러 차트 일봉 차트이고요. 작두적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 다르게 이제 큰 틀에서 달라진 형태는 없어요. 근데 다만 어제 캔들 패턴이 이제 매수세형 어제는 이제 양봉이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캔들 마감이 네. 이 꼬리를 말아 내리는 영망치형 캔들 패턴으로 마감이 되는 형태이고요. 네. 이 말은 즉슨 매물대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영망치형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늘자 캔들 패턴도 이제 하락 반전형 쪽으로 마감이 돼준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줄 수 있겠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61.3에서 61.7K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네. 이 저점 구간 매물대 및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를 이탈해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물대 구간을 지켜준다거나 아니면 강화된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지켜주면서 마찬가지로 상승 반전 패턴, 올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단기 반등 가능성이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당장으로서는 지금 매수 쪽 구간에서도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 네. 이 매도 관점, 이 저항 매물대 구간에서도 저항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은 관망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옆쪽으로 가격이 이탈이 될 수도 있어요. 상체는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지만 이 저점 구간을 지켜주는 이제 네. 옆쪽으로 횡보하는 무빙을 보여줄 수가 있겠는데 횡보하는 무빙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삼각수렴의 형태로 다 재차 한번 응축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이런 식으로 응축이 진행이 돼준다면은 수렴의 상단부 구간이라든가 하단부 구간을 돌파나 이탈하는 쪽으로 이제 매매 관점을 유지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을 키면은 네. 일단 이동평균선의 색깔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파란색이 20일, 주황색이 60일, 보라색이 120일, 검정색이 24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네. 일본 관점에서 지금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응축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면은 무조건적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됩니다. 과거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이쪽은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하고 응축 이후에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 주었고요. 네. 여기도 이제 모든 이동평균선 응축 이후 상방으로 폭발, 응축 이후 폭발.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돼요. 근데 그 폭발 방향은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하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장기 이동평균선 및 단기 이동평균선인 20과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해주고 네.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저항권을 돌파를 해줘야겠죠. 네. 그러면 단기간 내에 지금은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이 가격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렇게 하방 기울기로 전환이 될 거예요. 네. 그럼 이렇게 하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기 전에 상방으로 폭발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돌파하고 리테스트 혹은 네. 돌파를 해줘야 가격이 상방으로 폭발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따라서 매수 관점으로서 비트코인이 뭐 재차 1억을 돌파해 줄까? 네. 2억까지 갈까?
라가 이제 선행이 되려면은 네. 이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간절한 바람이 느껴집니다. 네. 네, 지금은 6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에서 다시 평행하게 바뀐 모습이에요. 이 말은즉슨 가격이 떨어졌을 때 60 이동평균선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하반 기울기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일본 구간에서 보조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은 이제 보조지표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으로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단기 K선, 이 파란색 선 같은 경우 이 D선을 지금 이탈을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죠. 네. 데드크로스 직전인 모습이고 중기 K선은 올려주고 있는 형태이나 이 장기 K선은 하방 시그널이에요. 과매수 구간을 데드크로스가 놔주고 이탈을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네. 이 단기 K선이 하방 쪽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60 이동평균선 혹은 12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는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단기적으로 네. 라고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네. 재차 이게 꺾여서 올라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장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상반 기울기로 완화가 다시? 네. 전환이 되거나 하반 기울기가 완화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 나가게 될 텐데 이 장기 K선이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네. 이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시점은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상반 기울기에서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준다는 말은 즉슨 가격이 하방 쪽으로 떨어져도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해주고요. 네. 그 다음에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아마 이런 시점에서 돌파를 해주게 될 텐데 그럼 저점을 높여주는 저점 신호가 나와줘요. 이 말은 즉슨 상승 추세에서 저점 신호가 등장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네. 매수 관점으로서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이제 장기 K선의 기울기가 상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면서 네.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저점 신호가 찍혀준다면은 그쪽 구간에서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주봉에서 보조지표를 보면은 네. 지금 이 장기 보조지표에서 골든크로스가 지금 딱 등장을 해준 모습이에요. 네. 그럼 이 말은 즉슨 지금 주봉 관점에서는 저항 구간이라고 할 만할 게 20 이동평균선 그리고 20 고가 이동평균선 부분을 제외하면 딱히 저항 구간이 없어요. 근데 이 20 고가 이동평균선의 가격이 65.6K 구간인데 네.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과 멀지 않은 시점이에요. 그러면은 주봉에서 20 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지금의 네. 하방 기울기가 강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시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상반 기울기로 돌아 나갈 것이고요. 네. 그럼 돌아 나간 이후에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이 장기 K선은 상반 기울기이고 중기 K선은 상반 기울기인데 단기 네. K선이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콜스가 났어요. 그 말은즉슨 단기적인 하락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니까 단기적으로 가격이 빠져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가격이 하방 쪽으로 빠져주게 된다면은 22동 평균선 이렇게 내려올 거고 62동 평균선 이렇게 응축이 진행이 되겠죠. 되겠죠. 네. 그럼 주봉에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일본 권점에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응축이 진행이 된다랑 이제 통하는 얘기이고, 네. 그럼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쪽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고 고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은 폭발의 시작점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전반적으로 우리 비트코인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는데요. 좀 더 단기적으로 내가 접근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송 끝나고도 들어갈 수 있는 좀 빠른 시간봉 가격대도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합의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시간봉 작도 관점에서는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일본 관점에서 보았었던 이 61.3, 61.7K 매물대 구간이 일단 1차적으로 매수 지지 구간으로서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면은 다음 매물대가 59.1K 혹은 전저점 구간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꼬리를 달고 말아 올렸던 네. 매물대 구간 가격대가 59.8에서 60.2K 정도 구간이에요. 그럼 순서대로 61.3K 이탈을 하면은 이런 식의 형태로 다음 매물대 구간까지 빠질 수 있겠구나라는 점을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네. 빠지지 않고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 상승 반전 패턴 이런 식의 쌍바닥 혹은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등의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네. 반등이 성공한다면은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이쪽 구간을 이탈을 하고 리테스트 정을 받아준다?
혹은 이탈 이후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준다라고 한다면 이쪽 구간에서는 역으로 매도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시간봉에서 이제 보조 지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1시간봉의 보조 지표는 상당히 이제 상방적으로 유리한 것 차트의 같네요. 형태예요. 네, 단기 중기 K선 3반기울기 유지 중인 형태이고요. 장기 K선이 이제 저점 구간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기 직전입니다. 네. 그럼 그러면은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인데 지금 이동평균선의 상태를 보면은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고요. 네.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옆배열에서 정배열로의 추세 전환이 시도되고 있었는데 돌파를 해줬다가 지금은 다시 이탈을 해준 형태이고 지금 이탈을 해주고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따라서 이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240이랑 22동평균선 구간이 응축한 구간을 재차 돌파를 해줘야 되고요. 네. 242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기울기로 강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1시간봉의 저점 구간 신호들이 네. 무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네. 하반기울기가 강한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함정인 구간들이 많습니다. 네. 따라서 돌파를 해주고 리테스트 지지가 확실하게 나와주느냐 유무를 체크를 하시고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61.3K 구간에서 61.7K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더라도 이 내려와주고 있는 22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기 기울기로 강하기 때문에 네. 1차 목표 구간을 아까 상단 고점 매물대 저항 구간이 아닌 네. 이 내려오는 22동 평균선 구간을 1차 목표가로 선정을 하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되는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지난주에 높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투심을 꺾고 비트코인에서 자금 유출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이제 어제자로는 솔라나 등의 알트코인에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기사들이 나와줬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에 대해서 아까 살짝 짚어주셨었는데 오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전문가님?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제 바로 준비해온 자료 화면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네.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은 이제 암호화폐 시장 중에서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낸다라고 네.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아래 이제 표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오른쪽 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위쪽에 있는 게 이제 도미넌스 차트의 가격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검정선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이제 선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네. 그럼 도미넌스의 차트는 하락이었다가 지금은 재차 옆으로 움직이는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주면서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비트코인의 가격도 이제 하락 이후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다가 지금은 다시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의 가격과 도미넌스의 가격은 이제 횡보를 나타내주고 있고, 그럼 이거를 이제 왼쪽 표에다 대입을 하게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제 횡보를 하고 있고요. 네. 도미넌스의 가격도 횡보를 하고 있으면은 이제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장에서 횡보로 진행이 된다. 인데 이 말은 네. 이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 거고 횡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이 있을 거고 네.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 혹은 이제 횡보하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상승 추세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이 하방 쪽으로 움직여 주다가 상방 쪽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바기도 한데 여기서 문제는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그게 중요하군요. 네, 이 전고점, 네.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이 고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에 자꾸 부딪혀서 네, 박스권으로 가격이 형성이 돼요. 하락 추세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면목 네.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나와주지 않을 수도 있겠고 횡보 추세로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 알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우리 코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또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보석 같은 코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보석 같은 코인을 찾아서 떠나는 코인 탐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 리플, 솔라나, 월드코인, 수이, 스택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원정 대장님과 함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리플입니다. 리플 가격부터 살펴보러 갈게요. 리플은 1.1%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17원의 가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리플은 이제 약세장 속에서도 굉장히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급락장에서도 회복의 여지가 많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ETF 관련 소식이 가격 상승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 차트에서는 그런 신호가 살짝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거래량 급증은 암호화폐 시장에 한동안 불었었던 낙관적인 분위기 그리고 또 최근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될 수 있는 이 기대감과 맞물리면서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리플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리플 차트 바로 넘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봉 및 월봉 관점에서 굉장히 네. 긴 시간 동안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길었죠. 응축 구간을 이제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느냐, 하방으로 이탈해주냐, 가 중요한데 네. 제가 예전에 이 차트, 이 주봉 수렴 구간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면은 네. 이론적으로 10,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네.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된다기보다는 이론적으로 가능은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약간 행복회로죠. 네. 리플은 네. 웬만해서 행복회로 돌리지 마세요. 우리 리플 투자자분들께서 네네. 너무 많이 속으셨기 때문에 리또 속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리플은 이제 상처가 많아요, 다들. 그래서 웬만해서는 행복회로를 반만 돌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네.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해봅시다. 네. 일본 관점에서 살펴보게 된다면은 오선진가요? 왜 이렇게 네. 선이 많나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매물대 어. 구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작도를 해놓은 것들이고요. 네. 지금은 이제 삼각 수렴 음. 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상승 채널 중에 하락 채널 조정 중이라고 봐도 돼요. 일단 지금 보았을 때 이전 수렴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던 삼각 수렴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네. 이쪽 구간 이탈을 해 주었으나 이 채널의 하단부 구간 혹은 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690원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지켜준 형태예요. 네. 따라서 이 690원 구간을 지켜주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쌍바닥 패턴을 그려주고 단기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735원, 730원에서 735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네. 이 박스권의 상단부라고 볼 수 있는 815원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이 690원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현재 이런 식의 박스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박스권의 크네요. 하단부 구간을 네. 이제 응축하고 이탈하게 되면은 폭발이 나와주겠죠. 네. 그럼 폭발이 나와주게 되면 어디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느냐? 하락 폭발이었군요. 네, 하락 폭발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네. 그래서 전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627원 정도 구간까지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고요. 627원을 이탈을 하면은 그 전저점인 꼬리 기준으로 560원까지 가격이 하락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627원까지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면은 이 아까 설명드렸었던 주봉 및 월봉 수렴의 하단부 구간이에요. 그럼 가격이 이쪽 구간까지 떨어지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이 반등이 성공이 되면은 이쪽 구간은 가격이 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관점으로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작도를 해 보았을 때 이 저점을 이은 추세선은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이전 저점이 아니라 네. 현재 저점에서 이 추세선을 이었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신뢰도가 조금 낮은 상승 채널입니다. 네. 근데 다만 제가 이 작도를 해놓은 이유는 이 추세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행복회로 시작. 행복회로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네. 있겠고 이 저점 구간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이 추세선을 작도를 네. 해놓은 형태이고요. 따라서 이쪽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유리한 형태. 네. 690원 구간을 지켜주는 형태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쌍바닥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상승 추세로의 반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리플에 이제 이동평균선 끼고 살펴보게 되면은 비트코인보다 더욱더 이제 억세게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억세게라는 네. 말을. 굉장히 네. 강하게 응축이 진행되고 있어요. 네. 이제 이
기운을 이렇게 쌓고 있기 때문에 원기옥입니까? 네, 원기옥을 네. 모아가지고 이제 원기옥을 모으면은 이제 이렇게 쏘겠죠. 네. 네, 쏘면은 이제 하방 쪽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차트다. 네. 좋진 않지만 아우. 왜냐하면은 이 이동 평균선의 배열 상태가 지금 240은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고 120도 네. 평행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20이랑 60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 상태가 하방 기울기로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꼬꾸라지는 수준이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급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네. 이렇게 데드크로스를 하고 내려올 아. 거고요. 60도 이렇게 따라서 데드크로스하고 항소 내려오겠죠. 이슈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네, 그림 이렇게, 그만 그리세요. 슬프니까요. 그럼 이렇게 20, 네. 60, 120, 240 이렇게 역배열로의 전환이 완료가 돼요. 네. 그 말은 이평선이 응축을 하고 음. 하방으로 폭발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아. 그리고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바닥의 형태로 가격이 반등이 나와주더라도 네. 이 내려오는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리플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점에서 장기 관점으로서 매수를 하기에는 네. 조금 리스크가 높은 코인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일봉에서 보조지표를 보았을 때 단기랑 중기 K선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를 시도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나쁜 형태는 아니에요. 네. 근데 다만 장기 K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적어도 이렇게 돌려나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와주지 않는 한은 네.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 약간 음. 메리트는 그렇게 생각하지 높은 차트는 마라. 아니다. 네. 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를 하기보다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상승 시나리오대로 뭐 네.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다거나 아니면 쌍바닥 구간 그려주고 가격이 올라가 준다거나 네. 그 올라가 준 이후에 이 저항 구간 775원 24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네.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리플, 우리가 차트를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솔라나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네, 솔라나 3.7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9만 4천 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2024년 마지막 분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솔라나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정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솔라나는 새로운 토큰 발행에서 좀 더 지배적인 위치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솔라나가 지금 신규 토큰 중에서 이제 무려 96,010개를 발행하면서 87%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래서 분산형 거래소 덱스에서 아주 강력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에도 이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솔라나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솔라나 차트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네, 꽃길을 줄지, 네, 꽃길을 줄지 아니면 이제 가시밭길을 걷게 할지. 네, 가시밭길을 걷게 할지 네. 독이 든 사과일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라나 일반 원화 차트를 보았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고요. 큰 틀에서 보았을 때는 하락 채널 속에 네.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인데 그 안에서 다시 수렴 형태로 가격이 응축이 진행 중이다라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수렴 구간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추세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네. 혹은 하락 추세의 강화를 뜻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렴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상단부 저항 구간까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하단부 이 추세선과 음. 올라올 것이고 이 저항 추세선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수렴의 상단부 및 하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 물론 긍정적이지만 네. 이 하단부 그다음에 상단부 쪽에 매물대 구간이 또 작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매물대 구간은 어디냐? 21만 1,800원 구간이 저항선 매물대 구간이고요. 17만 2,100원 선이 지지선 매물대인데 제가 아까 이 도미넌스 볼 때 설명을 드렸었을 때처럼 네. 이 저항선 구간을 돌파를 하더라도 이 전고점, 전저점 구간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은 이렇게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수렴해서 응축, 박스 형태로 가격 응축은 똑같이 진행이 돼요. 따라서 이 수렴 구간의 상단부나 하단부 구간을 이탈한 쪽으로 난 매매를 진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뭐 틀린 생각은 아니신데 이 전고점, 전저점 구간을 돌파나 이탈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 21만 1,800원, 17만 2,100원 선의 가격대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가격대는 이제 밑줄을 짝짝 그어 두시고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구간들이고요. 네. 그러면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솔라나 일본 기준으로 16만 원 선이 이제 이 하락 추세의 매물대 구간의 넥라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16만 원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하락 채널의 하단부인 네. 가격이 14만 원 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역으로 21만 1,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그 다음 전고점 구간인 23만 1,600원 혹은 내려오는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24만 5,000원 선까지는 가격이 올라가 줄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정리 가능하겠고 네.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이동평균선 키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리플이랑 비슷하게 네. 이제 에너지기파를 굉장히 또 강하게 모으고 있어요. 네. 리플과는 조금 상황이 그나마 다르죠. 긍정적이다. 네.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미국인들이 때문에 좋아하잖아요, 솔라나를. 어느 사람들이요? 미국 사람들이요. 네, 미국 솔라나를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네, 막 이더리움 네. 킬러 이러면서 네, 맞아요. 뭐 이더리움의 대체제 이러면서 맞아요. 이제 솔라나를 희망 굉장히 회로를 또 고평가를 하고 솔라나로 있고 돌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펀드 같은 것도 많이 출시가 네. 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 이제 벌써 2번째입니다. 네네. 네, 아무튼 그걸 떠나가지고 네. 물론 미안합니다. 원점으로 자꾸 돌아오게 빠져- 된다면은 네, 리플과는 다르게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형태여가지고 그나마 조금 다행인 차트예요. 아, 일단 22동 평균선이 62동 평균선을 골든크로스 해준 모습이고요. 네. 아마 지금 20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일 거예요. 근데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형태인데, 근데 다만 62동 평균선의 기울기 하반 기울기이기 때문에 네.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럼 추가적으로 하방 관점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지금은 22동 평균선을 제외한 역별 형태의 차트이기 때문에 네. 하방으로의 폭발이 재차 한번 다시 나와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지지 구간 꼬리 기준으로서 19만 2,6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보조표 살펴보았을 때 단기 중기 K선 선반 기울기 2나 단기 K선 지금 데드코스트 직전이고요. 이 상위 시간봉이라고 볼 수 있는 장기 K선의 기울기 하반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19만 2,600원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면은 네. 추가 하방 가능성이 높은 차트의 코인이구나라는 점을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솔라나 밑쭉 쫙쫙 이제 치고 봐야 되는 구간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솔라나 킬러라고 불리는 수위 있습니다. 수위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수위는 1.97%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2,740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네요. 수익 코인은 최근에 2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된 요인으로는 뭐가 꼽히는지 살펴보니까요. 일일 거래량이 무려 120%나 급증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용자의 활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 지표가 되고요. 네트워크의 보안성 그리고 안정성에도 기여를 해주게 됩니다. 전문가님께서도 굉장히 자주 수익 코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은 수익 코인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수익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차트죠. 이전에 발굴 종목으로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일단 수익코인 같은 경우 지금 상승 추세 중에서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일단 기준점을 봤을 때. 저항 구간, 그 다음에 지지 구간으로 따져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재차 상승 파동이 시작된 지점 2,115원이 지지 구간에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이고 최고점 구간인 3,233원 구간이 네. 이제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는 지점이기 때문에 3,230원 정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매물대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볼 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고점 구간을 연결한 추세선을 이런 식의 형태로 작도를 해본다라고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네. 일단 보수적으로 보았을 때 이 추세선에서의 상황을 계속 받아주고 네. 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승 하단부 구간에서 지지가 계속 나와주게 된다면은 쐐기형의 패턴으로 상승 쐐기형의 패턴으로 가격이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를 하겠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쐐기 패턴, 뭐 쌍봉이 등장한다고 가격이 무조건적으로 하락이 나와주진 않고요. 쌍바닥이 등장한다고 무조건적으로 가격이 올려주진 않아요. 네. 근데 다만 지금은 쐐기형 패턴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혹은 2,110원 매물대 구간을 이탈을 해주게 된다면은 네. 가격이 하락 쪽으로 큰 폭으로 빠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점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말씀드렸던 3,23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신고가 부분을 갱신을 해주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는 어디다 잡아올 수 있느냐? 이 강화된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혹은 일본 구간에서 이 큰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홀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홀딩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일봉 이동평균선적 관점에서 네. 지금은 22이동평균선 구간 혹은 29가 이동평균선 구간 이 밴드 구간을 타고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죠. 네. 이 말은 즉슨 22이동평균선보다 가격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위에서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22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상승 폭발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이제 평단가가 뭐 1,500원 뭐 1,300원 이렇게 좋게 형성이 돼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22동 평균선 혹은 20저가 이동 평균선 구간을 이탈을 할 때 이 실현을 나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아, 나는 이거 조금 느린 것 같다. 어. 나는 더욱더 이제 높은 가격대에서 팔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5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종가 네. 기준으로 이탈을 할 때 그때 이 실현을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현등 지표 관점으로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 초록 구간 매수세가 상당히 우세한 구간에 지금 진입을 해준 형태예요. 그러네요. 따라서 가격의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네. 가격이 하방적으로 조정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올라오고 있는 각 지지선들, 뭐 밴드 1선, 밴드 2선, 기준선, 네. 뭐 다른 기타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주게 되면서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쪽 관점에서도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니까 네. 접근 가능하겠고요. 네. 그러면 이 신호등 지표 여러분들이 알아가시려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되죠? 저희 종이 비행기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신호등 지표 주세요 하면은 바로 이제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신호등 지표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현재 강하게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수익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월드코인 되겠습니다.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갈게요. 월드코인은 1.48%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671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네요. 샘 알트먼, 이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죠. 이 CEO가 디지털 신원 프로젝트 월드코인 이제는 아시아로 눈을 돌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3월부터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었죠.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이제 벌금을 받긴 했었는데 현재 월드코인 유럽에서 사업 확장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아시아로 좀 눈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차트에는 이게 반영이 됐을까 또 궁금한데 전문가님께서는 현재 월드코인의 차트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네, 월드코인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꽃길이 진행되고 있다가 네. 지금 꽃길이 약간 막혔어요. 아, 네, 저항 매물대 끊겼습니까? 구간을 지금 네. 저항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월드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만 해준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팍팍 기대가 되는 아주 오. 긍정적인 코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이전에 제가 발굴 종목으로서도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이 하락 세기 패턴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난 시점부터 제가 조금 강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뭐 수익 보셨던 분들 계시다면 축하를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갑자기? 네. 지금은 이제 또 네. 하락 채널의 상단부, 아니 하락 추세, 하락 추세선이었던 네. 이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음. 상승 채널을 지금 단기적이지만 형성을 해줬고요. 네. 상승 채널의 하단부 구간을 방어해준 모습이에요. 따라서 가격이 올라가 주었으나 2,650원에서 2,970원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저항 네. 매물대 구간에서 지금은 1차적으로 저항을 받아준 상태이다. 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되려면은 2,970원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네.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1차 목표가 부근은 이 채널 관점에서 저항 구간인 상승 채널의 상단부 구간 3,200원 정도 선으로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네. 3,200원 선을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지지 그리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주게 된다면은 이 상승 채널의 상단부 추세선을 기준으로 홀딩을 하면서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월드코인의 이제 일봉 이동평균선 구간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240 이동평균선과 가격과의 이격도가 상당히 커요. 네. 그 말은 즉슨 지금 저항 구간인 120 이동평균선 구간이 매물대 구간에 같이 걸려있는 구간인데 네. 이 120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되면은 6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반기울기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 상반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120 이동평균선 이렇게 점점 느리게 전환이 될 거고 20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올라와 주겠죠. 네. 그러면 240 이동평균선을 제외한 전별로의 추세가 진행이 되고 그 말은 즉슨 이 내려오고 있는 네. 240 이동평균선 구간까지 가격이 올라가 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 100% 가까이 가격이 상승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1차 저항 구간 매물대 구간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네. 설명드렸던 이제 꽃길이 다시 깔릴 것이고요. 네. 주봉 관점에서도 굉장히 좋은 형태예요. 일단 최저점 구간을 이탈하진 않은 모습이고요. 네. 주봉에서 지금 20저가 이동평균선 저항권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형태이지만 단기 중기 K선 이제 저점 구간 돌파하고 상반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네. 장기 K선도 지금 과매도 구간을 골든크로스 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과매도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해주는 시점이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을 돌파해주는 시점일 거예요. 네. 그 말은 즉슨 아까 일봉에서 봤었던 240 이동평균선 구간인 네. 행복회로를 돌려보게 된다면은 네. 이제 5,800원 정도 선까지 가격이 상승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월드코인 행복회로 함께 돌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렵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 과연 올라갈까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리트 전문가님이 쭉 차트를 보시면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 종목을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바로 스택스 되겠습니다. 스택스 최근에 호재거리도 있었죠. 현재 가격부터 먼저 보러 가겠습니다. 현재 스택스는 5.43%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2,335원의 가격을 만들어주고 있죠. 10월 4일자로 스택스 공식 홈페이지에 이미지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SBTC 관련된 이미지였는데요. 이제 비트코인을 다양한 네트워크, 디파이에 활용하기 위한 랩핑, 그리고 합성 단계를 거친 자산으로 스택스 체인을 활용해가지고 이 스마트 컨트랙트 발행, 소각 이런 게 이루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잠시 이미지가 업로드가 됐다가 또 금방 삭제가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앱토스, 니어 프로토콜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에서 영향력이 있는 기관들이 대거 포함이 됐었고요. 또 구글과 함께 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까지 또 안았던 스택스입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스택스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일단 작동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큰 추세에서 상승 추세 진행 중인 형태이고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준 모습이고요. 네.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이 진행되고 있는 형태예요. 하락 채널의 상단부를 돌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이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야 된다. 네. 돌파를 못하면은 박스권의 형태로 가격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따라서 지금은 추세도 큰 추세는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 가격대로 따지면은 2,725원에서 2,860원 정도 선인데 네. 이 조건만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이 기울기가 강화된 상승 채널 상단부 구간 3,240원 정도 구간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쪽 구간도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고점 매물대 3,500원 네. 더 넘어가게 된다면은 5,700원 구간에 존재하고 있는 수평 저항 매물대까지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동평균선 살펴보게 된다면은 네. 주봉에서 보조지표 상태가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지금 단기 중기 K선 올라가고 있고 단기 네. K선은 이제 하반기울기로 데드크로스가 등장을 해준 모습이지만 장기 K선이 저점 구간에서 골든크로스 해주고 올라가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고점 네. 20고가 이동평균선 구간만 돌파를 해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추천 발굴 종목까지도 짚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코인 탐험 종목들 정리 정말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바로 보물상자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리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좋지 않아서 빈 보물상자로 표현을 했고요. 월드스위 네. 스택스는 조건부긴 하지만 저항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기대치가 높아가지고 보물상자로 표현을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우리 코인 탐험을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코인 원정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역시도 세밀하게 전략 잡아주신 리트 전문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전혀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공휴일에도 매일같이 이 종이비행기방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도 놓치지 않고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과 함께 오후 7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리트 전문가님 인사 준비 되셨을까요? 네, 됐습니다. 네, 코인 원정. 원정. 네.